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여야 한 번씩 모시고 하는 노컷 대련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 얘기 조금만 하고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당대표 출마를 이제 오는 23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 하게 되면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링 위에 올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질문들에 직접 답변을 해야 될 것이다. 이를테면 최상병 특검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라든지 수사 문제라든지 이 문제에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하게 될까요? 이 부분은 정광재 의원이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동학 전 최고부터 듣겠습니다. 예상해 보면 안 되나요? 예상. 예,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예. 이 검찰에 오래 계셨고 법무장관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법의 지배라는 명확한 원칙 속에서 음.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니까 예. 그 부분을 보고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하자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여기서, 했던 말씀과 비슷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거와 관련해 갖고 어. 지금 우리 여당이 그동안 얘기해 왔던 것과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하면 당대표 선거에도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하. 지금 당신 8대 2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전략적 우리가 뭐 외교 관계에서도 전략적 모호성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 하는데 예.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럴 가능성도 낮다. 대신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 그게 미진할 때 특검하자. 이 정도면은 가장 완벽한 모범 답안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 보수층 안에서 이런 분들은 이런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를테면 대통령에게 화났던 보수층들에서 그 대통령에 대한 분노를 투사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좀 각을 세우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또 그 지지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하는데 우리 이동학 전 제가 최고. 첩첩산중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런 지점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오히려 그런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한동훈 위원장의 위치 이런 것들을 사실상 파고들 거예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제가 실익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보세요. 앞으로 이제 연판장 나오게 될 거고 뭐 그다음에 누가 충성하는지를 또 보게 될 거고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 입장을 정확하게 민심에 부합되도록 정하지 못하게 되면 그 지점을 나경원 의원이 파고들 거예요. 나경원 의원의 경우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나경원 의원이 나쁘지 않은 게 그냥 어떻게 보면 컨트롤이 가능한 사람? 한동훈 위원장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지점을 한동훈 위원장이 약한 지점을 나경원 의원이 파고들 가능성이 크고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입장을 이렇게 대통령과 똑같이 총선 결과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그 입장과 똑같이 동일시될 경우에는 한동훈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한동훈 무용론. 네,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은 지금 거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게 꺼지기 시작하면 저는 그 뭐 꺼지는 거품에는 뭐라고 할까? 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꺼지는 거품에 비눗방울이 없을 것이네. 비눗기가 없을 것이네. 네, 아무튼 이 말씀 받아서 우리 김웅 의원님 말씀 주세요. 예. 뭐 참 어려운 주제인데 일단 이 고비를 못 넘기고 이 주제에 대해서 답을 못 주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서서히 사라질 겁니다. 아, 그런가요? 그 정도. 아니, 제가 요즘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제가 만나고 있는 이른바 우리 당의 강성 지지층 같은 경우 있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요. 아니, 대통령은 이준석도 싫다, 한동훈도 싫다. 그럼 도대체 뭐 어쩌자는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우리 당 강성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서 한동훈으로 이미 중심은 이동이 됐어요. 그거를 알고 어찌 됐든 간에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대통령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민이 바라는 그리고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답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당이 살아야 대통령도 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지난 총선 때 뭐 보면은 우리 당 논리대로만 가고 우리 당끼리 똘똘 뭉쳤지만 못 이겼어요.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게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번 비대위원장을 할 때 못했으니까 이번 전당대회 나와서는 해야죠. 그거 못하면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 그 정도 효용을
누가 인정을 해줄까요? 그 대통령과 각을 세워야 된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일요일 날 기자회견을 23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그 기자회견문에 이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결국 또 기자들이 질문하게 되겠죠. 근데 이상하게 뭐 하나만한 얘기를 또 하게 되면 그 거품 바로 꺼진다. 저도 사실 궁금한 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른바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공개적으로 얘기할까 상당히 궁금해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측 캠프에서 좀 일을 도와주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도 뭐 있겠지 하고 안 물어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뭐라고 할지 저도 참 궁금한데 가장 좋은 거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가야 되는 건데 받아야 됩니다. 민심에 같이 가는 건데 걸림돌은 그러면 전당대 혹시 될까? 또 과거에 본인이 비대위원장일 때 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서 말을 바꾼 게 돼서 그런 게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한 발 접고 투트랙으로 간다면 전당대회 기간에서는 좀 애매하게 앞서 이제 정광재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하게 가고 당대표가 된 데는 확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일 때랑 당대표일 때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다른 게임이다. 예,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 모범적 엘리트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전 천공은 아니지만 백공 정도 돼서 이렇게 쭉 보면 어떤 느낌이 백공 있냐면 김성태 실장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태입니다. 김성태 갑자기 헷갈려. 백공에서 갑자기 성을 바꿨어요. 제작진들이 깜짝 놀라네. 네, 하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백공 강성태 보면 로킥. 일단 본인 직분에 충실하실 분이에요. 이건 엄청 일을 잘하고 싶고 근데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한 거여서 본인은 일을 하겠지만은 대통령이 뜻에 완전히 거스른다. 그건 함부로 못했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예를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주변에 많이 얘기를 했었고 물론 그래서 파열음이 크게 났었죠. 근데 당원들의 순수히 선출에 의한 당대표라면 완전히 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시 비대위원장 자리는 사실 대통령이 준 자리이기 때문에 그 벽을 못 뛰어넘었는데 당대표가 된다면 이제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본인도 당원이 선출과 당신과 민심이 선출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최상병 특검이랄지 예를 들어서 여섯 특검이랄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분명히 낼 것이다. 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이제 국민의힘 이슈를 다루고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정광재 대변인이 얼굴이 밝아지고 있어요. 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뭐 보이는 라디오인데. 원래 밝으세요. 네. 자, 더불어민주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의혹이 불거진 박상영 검사를 비롯해서 한 4명의 현직 검사에 대해 탄핵 소추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네요. 당사자들은 이 검사 테러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상 어떻게 보시는지? 메시지에 문제가 없을 때 공격하는 게 메신저입니다. 지금 검찰을 메신저로 삼아서 메신저를 악마화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검찰이 주장하는 사안들은 모두 다 정치적 사안이고 거짓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실 여기 뭐 김웅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검찰에 오래 계셨었으니까 법무연수원 교수님. 교수님. 예. 우리 김 교수님 저보다 훨씬 말씀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민주당은 뭐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기 위한 과정에서 계속 검찰을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뭐 사법부 또 최근에 논란이 됐던 언론 이런 부분들을 자꾸 공격하는 거죠. 근데 그 밑바탕에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나를 지지해주는 자신의 강경 지지자들이 있다. 이재명 대표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좀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행위지만 자신은 자신감을 갖고 계속해서 헤쳐나가는 거죠. 요거 받고 우리 김웅 의원님 말씀 주실까요?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조급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추미애를 그렇게 어렵게 올리려고 했던거나 국회의장에 그리고 지금 저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의원을 올리는거나 그리고 뭐 이번에도 보면은 뭐 심지어 이제는 위원장, 그 국회의장을 뽑는 선거를 하는데도 당심을 넣겠다라고 20%. 이야기를 하는거나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상당히 좀 조급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판결문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분석을 거의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화영 재판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이화영이 법정에 가서 진술을 한 게 사실 매우 결정적이고 구속영장 기각이 됐었을 때 그 결정문에도 그게 나옵니다. 이화영의 진술의 임의성은 인정이 이미 됐기 때문에 뒤에 가서 말을 바꿔도 이건 이미 법원에서는 이미 결정이 난 사안이다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려면은 나는 죄가 없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검찰을 계속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탄핵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봤었을 때 뭔가 문제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예. 그래서 근데 뭘 아시겠지만은 지금 민주당에서 했던 그전에 했던 판사 탄핵, 이번에 검사 탄핵 다 깨져요. 정말 저 예를 들면 이거는 고소 고발 사건이면 이거 무고로 구속돼야 돼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무고행위입니다. 이동학 전 최고. 저는 검찰이 어쨌든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이 공명정대하다면 이런 것에 대한 엄청난 비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토는 지금 사실 없는 상태고 오히려 검찰이 공명정대하지 못한 모습, 이를테면 특정인은 주구장창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혹은 또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는 그냥 주구장창 시간을 끌면서 계속해서 그냥 뭐 이도 저도 판단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번에 신청된 네 명의 검사 같은 경우들은 이번에 뭐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 관련해서도 이화영 경기도지사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막 불거져 나왔고 여러 가지 증언들도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포함해서 4명 정도 된 건데 이게 오늘도 한 건 나왔는데 쌍방울 주가 조작 국정원 문건에 등장하는 대북 사업가가 나옵니다. 그 대북 사업가가 뭐라고 인터뷰를 하냐면 북한의 정찰 총국의 리호남으로부터 주가 부양을 위해 뇌물을 주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런 설명을 들은 사람이 10명도 넘는다라는 인터뷰가 나옵니다. 이거 객관적 인터뷰인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더 이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 증언을 하고 있다. 근데 이런 판단은 다 전부 다 배제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짜맞추기를 하고 있다라는 당연히 의혹을 저희로서는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측면이 결국 누군가에게는 강하게 제기되고 누군가에게는 약하게 이 법의 잣대가 되는 지금의 법치주의 정권 맞냐, 이런 검사들이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거 맞냐, 여기에 대한 의혹은 당연히 저희가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검찰이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이재명 대표 문제를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 있냐?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봐요. 거의 확신이 들 정도로.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여사 문제는 소환도 않고 있고 이제 와서 행정관 한 명 조사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자료는 요청했는데 없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는 엄청나게 압수수색을 하고 뭐 혐의가 조금만 발견돼도 다 기소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래요. 여사가 디올백을 가졌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늘어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별개의 사건이에요. 별개의 혐의점과 별개의 사건들로 별개의 팩트들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검사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다 조작이고 창작이야라고 보기에는 이 김건희 여사 문제와 결부시켜서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이 사건 자체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미 작년 9월에 일단 구속영장이 이재명 대표에서 대북송금건이 기각됐거든요.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봤고 피의자 당시 이재명 대표의 인식 정도, 그러니까 보고에 대한 인식 정도인데 이게 불확실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충분히 법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검사들을 탄핵하고 이렇게 간다면은 오히려 중도층이라는 데 봐서는 방탄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은 강한 지지층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지지층에게는 더 호응을 얻을 수가 있고 민주당의 대선 주자는 될 수 있지만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대통령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오히려 중도층은 멀어질 수가 있다. 이건 방탄으로 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그 사법 리스크 이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를테면 이제 검사 탄핵도 너무 쉽게 말이 나오는 상황이고 판사에 대해서도 뭐 어떤 뭐 비판적인 얘기겠고 판사 재판 잘못하면 또 어떤 뭐 죄를 묻겠다. 뭐 이런 식의 시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탄핵 시도 검사 탄핵 시도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냐. 이원석 검찰총장 역시 이게 사법 어떤 질서를 뭉개뜨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전 최고? 아니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찌됐건 뭐 사안마다 봐야 되지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불신이 생겨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법치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검찰의 행태가
그 지점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판받지 않아야 될 성역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봐도 저는 일반인으로서 봐도 예전에 김학의 동영상 나왔을 때 신원 불상으로 검찰에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접대받은 사건에 대해서 99만 원짜리 세트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해서 100만 원 이하니까 처벌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그 결과로 공수처도 일어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것도 공세 중에 하나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소청 기소청 이거 나누기 위한 검찰 개혁을 완료시키기 위해서 이 가는 과정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검찰 스스로도 공명정대하기 위한 노력을 당연히 할 때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서 그게 될 수 있을 것인데 이 지점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김웅원.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강도범이 저 음주운전자는 왜 안 잡느냐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강도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야기한 건 뭐냐면 공정성 이슈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범죄 자체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 그 자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검찰이 불공정하게 기소를 했기 때문에 나는 강도죄를 한 게 아니야. 저쪽에서 음주운전을 처벌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라고 주장을 하는 것처럼 저는 어이가 없는 주장이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자꾸 그 국정원 문건 중에 주가 부양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말장난이에요. 뭐냐? 쌍방울이 결국은 자기들이 이익을 받으려고 대북 송금을 했죠. 그걸 통해서 얘들이 원래 주가 조작하는 애들이니까 주가를 부양을 하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이재명의 방북을 기화로 해서 대북 사업에 자기들이 호재라는 지도권을 가져가서 주가를 부양을 하겠다 이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모순되는 게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 문건 인정을 안 했어요. 여긴 처음에는 주가 부양만 나왔어요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뭐냐면은 국민들을 일반만 보여주면서 사실은 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북의 대북의 그 쌍방울에서 이재명의 방북을 대가로 800만 달러를 넘겨줬다라는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이화영이 검찰 조사에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법정에서 그건 내가 임의적으로 진술한 게 맞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진실이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흔들기 위해서 다른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 이런 데에 신경을 쓰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여권에서는 당장 이재명 지키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이재명 한 사람 지키는 로펌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 선언을 앞두고 자, 오늘 있었던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시대 뭐 이런 찬사를 쏟아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총선 직후부터 영남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영남당이 된 지금 오히려 민주당의 동진 전략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셨습니다. 그 첫발을 이재명 대표님께서 놓아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민주당의 아버지, 큰 어른,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또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여권에 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 뜨겁다라는 것인데 정건지 대변인 말씀 주실까요? 나 뜨겁죠. 위대한 조선노동당 중앙당 대회 개회사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정통 야당을 자임하는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게 글쎄 이거 뭐 충성 경쟁이 시작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분 발언의 주인공이 강민구 대구광역시 민주당 시당 위원장이에요. 이분이 오늘 첫 최고위원회에 출석한 겁니다. 그동안 그 박정현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대표가 지명직으로 임명하는 최고위원이 돼서 오늘 첫 최고회의에 나왔는데 이 맥락을 보면 그렇습니다. 앞부분이 생략돼 있지만 자신의 아버님이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당의 아버지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글쎄 저는 뭐 굉장히 좀 안타깝게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가라는 점에 있어서는 안타깝게 들었고요. 이게 권위주의 뭐 또 전체주의 정당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이덕 최고
최고위원회 첫날 등장해가지고 던지는 메시지는 나름대로 국민들 앞에 혹은 기자들에게도 좋은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기회를 좀 잘못 사용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도 들고 예. 다만 여기에서 이제 어찌 됐건 지금은 뭐 지역주의가 뭐 옅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어찌 됐건 집권 여당은 여전히 영남당으로 쪼그라든 상태에서 동진 전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 측면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첫 번째 발언인 만큼 어찌 보면 조금 정치적으로 등장하는 것인데 뭐 개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의 민생 얘기를 어떻게 좀 잘 챙긴다거나 아니면 낙후된 영남 정치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호되게 비판한다거나 이런 방식이라면 훨씬 더 좋은 소구력이 있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있네요. 첫 데뷔 무대였으니까 아쉬운 네. 부분이 좀 있었다는 것인데 우리 김웅 의원님은 저는 진짜 민주당의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경이로움? 정말 어떻게 아니, 다 그런 건 이렇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화수분처럼 이런 아. 분들이 계속 나오는지 아. 정말 놀랍고 무슨 육성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닌가 막말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예. 참 최근에 저 박세리 선수가 아버님. 아버지 때문에 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참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 때문에 네. 전 국민이 지금 얼마나 울분에 차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좀 저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예. 음주운전 뭐 검사 사칭 이런 전과 사범에다가 지금도 4건으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아버지 두고 있는 참 민주당이 참으로 불쌍합니다. 자, 당원은 아니지만 박성통 실장님.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아버지의 상은 예. 그 싸이의 아버지 그 노래 그 뮤직비디오 보면 아빠가 이제 어깨에 짐 메고 가고 제 머릿속에 드는 아버지는 이제 뚜벅뚜벅 출근했다가 아버지 이제 깨달아요. 터벅터벅 퇴근하는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뚜벅뚜벅 출근을 한 번 더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고임이지랑은 일단 안 맞는 것 같아요. 연임하신다. 예, 아. 고임이지랑 예. 일단 안 맞는 것 같고 예. 또 하나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거는 이미 이재명 대표가 아. 동물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아.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나오는 거는 아. 조금 부적절하다. 사실 음. 조금은 아니고 꽤 많이 부적절한 것 같아요. 예. 자, 이 뭐랄까요? 이게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지 이게 이제 처음 나오신 거니까 어떤 좀 주목받기면 그런 차원의 말을 했었을 수도 있고. 자, 일단 고객님 성도 틀리네요. 강민구 최고위원이고 예. 이재명 대표고. 대단한 아버지인가 보죠. 아, 예.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시죠. 예. 한 3분 남았는데 이제 국회 상임위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오늘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1년씩 운영위와 법사위 나눠서 하자. 이 제안을 했었는데 더불어민주당 황당하다 이런 반응이고. 근데 김웅 의원님 말씀은 이거 이런 전례 있었다. 황당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 사실 이번 그 원구성 협상에 임하는 태도는 물론 우리의 협상력이 약한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협상안들을 차근차근 내놨던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11개 상임위 다 가져가야 되고 법사위 운영이 또 과방이 자신들이 다 가져야 된다는 거 거기 외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처음에는 그 3개 상임위 중에 법사위만 주면은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공개 토론 제의했었고 그거에서 벗어나서 그렇다면 지금 법사위원장이 이미 서 있는 상태니까 상반기 전반기 1년 하고 후반기 2년째는 우리 당이 가져가자. 계속해서 물러나는 어떤 협상과 대화를 하기 위한 태도를 가져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하튼 지금의 협상 과정에서는 칼 자루를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칼 날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예.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지금 칼잡이를 돌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1대 국회 때 전체 상임위를 가졌을 때 민심의 평가가 있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처음부터 여당이 소수당이 될 거라고는 생각한 사람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총선 전에는 지지율도 비등비등했고 야 이거 그래도 집권 초기인데 어떻게 이 여당이 소수당이 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자기들이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후과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야당에서도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근데 그걸 아무것도 안 받아들였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도 대통령도 안 변화됐고 여당도 어퍼컷 세리머니 하면서 맥주 파티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야당은 당연히 이거 일을 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다시 법사위원장을 넘겨준다? 그럼 23년도에 통계를 보니까요.
법사위에서 폐기된 법률이 1,600건입니다. 그럼 다시 이 여당에게 만약에 법사위원장 자리가 가면 또 일 안 하는 국회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당시 여당이 그러니까 당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했기 때문에 폐기된 겁니까? 그렇죠. 김도우 그런가요? 위원장이 그거를 딱 쥐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거기서 논의 자체가 안 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법사위 열자 논의하자 뭘 해도 붙잡고 그 버튼 안 눌러주는데 어떡합니까? 그 일이 또 발생될 거예요.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전 또 그렇게 나올 거라고 봐서 결국에는 이것은 일 안 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웅 의원님 한 10초 정도 반론해 주시면 이게 법사위가 실제로 다 이렇게 아니 뭐 그렇게 저희가 딱 한 가지만 할게요. 네. 법 많이 통과해서 그게 일하는 국회다. 그러면은 임대차 3법 만들고 검수완박법 만들고 타다금지법 만들고 그런 좋은 법 만들어서 대한민국 좋아졌습니까? 법은요 최소한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컷 대련. 오늘 아주 뜨겁게 토론해 주셨어요. 이제 수요일이 기대가 됩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